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충남 태안군이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제24회 태안군 장애인 어울림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역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시켜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삶을 놀이패에 흥겨운 식전 행사로 시작된 행사에는 지역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군민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지원금과 후원금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188호에서는 장애계가 탈시설에 염원을 담은 나무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는 기사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 등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탈시설 나무를 전달하고 끊임없는 수용시설 폭행과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며 탈시설을 위한 정책 수립 약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선박회사가 전동 휠체어에 자전거 요금을 적용해 추가 비용을 청구한 데 대한 내용입니다. 우도로 들어가기 위해 배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선박회사가 전동 휠체어 부피가 크다며 승객 요금 외에 이륜차 요금을 추가 적용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고려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10살이 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로 10년차 법이 됐지만 법의 의미가 무색하게 실효성 측면과 장애인 권리 구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력 있는 벌칙 조항을 갖추고 현실성 있는 인권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며칠 앞두고 서울시청 바스라콜에서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가 개막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장애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로 시작했던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그 처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4월 20날이 장애인 날이거든요. 장애인 날이 이제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고 해서 그 기간 안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뭐 이동권, 할보투쟁, 뭐 아니면 교육권,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대중들한테 알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무조건 우리가 투쟁만 하기에는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지점들을 문화적으로 좀 풀어보자라고 해서 영화제가 좀 탄생이 됐던 거였고,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어야만 더 목소리도 커진다. 그리고 또 시각도 그만큼 장애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영상이 더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영화제 안에 우리들의 목소리들을, 투쟁들을 나열하듯이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던 거였죠. 여태까지 첫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작품 애출 혹은 탈출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김주원 동지가 직접 미디어 교육을 받아서 촬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선생님과 같이 작품 제작을 해서 이제 영상 시사회까지 올린 작품이거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활동보조 투쟁도 이제 활발하게 이제 전개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립이라는 게 이제 당위성 있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게 됐지만은 그 당시에 만들었을 당시에는 참으로 획기적으로 또 신선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장애인 당사자가 전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영화로 보여주고자 시작했던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지금의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는 어떤 모습일까? 이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를
하게 되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장애인, 카메라를 직접 들고 사물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렌즈를 돌리고 그리고 장애인의 관점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출품되고 있어요. 서울 장애인권영화제가 단순히 장애인만의 영화제가 아니라 모두의 영화제. 그리고 우리에게는 장애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앞으로는 크고 작게 다가오는 것으로서 이런 것을 이 서울장애인권영화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오는 17일부터 총 4일간 서울시청 바스라콜에서 진행되며 혁명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총 16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선정작 13편과 연대작 3편이 준비되어 있으며 추천 작품으로는 폐막작으로 상영되는 영화 빈곤의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부양 의무제를 다룬 영화 빈곤의 얼굴,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는 폐막작인데요. 누구나 이 장애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는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빈곤의 얼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같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를 보고 장애인들을 단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고민을 가지고 오셔서 그냥 고민을 풀고 갔다라는 것보다 오셔서 고민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그 고민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그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하는 기회가 되고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관객과 함께하는 토론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일간 전편 무료로 상영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덧 찾아온 푸르른 봄.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 하러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얼마 전까지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커피숍에서 일을 했었답니다. 커피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주치는 공간인 커피숍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배터리 금방 닳아버리는 것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커피숍에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충전이 쉽게끔 콘센트가 군데군데 마련되어 있는데요. 100% 충전이 될 때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콘센트를 써야 하는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겠죠? 내가 쓸 만큼 충전을 하고 나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양보하면 서로 좋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서 수다를 떠는데 집중한 나머지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커피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알아들을 정도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커피숍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고 불편하기만 하겠죠? 커피숍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모두가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 강릉에서 2017 강릉 세계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TV도 이번 세계 선수권대회를 17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녹화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